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제가 오늘도 산에 가는 길에 저수지가 있길래 이 차들이 많습니다. 낚시꾼들이 많으시길래 지나가다가 또 궁금하니까 또 차를 세워봅니다. 지금 저 아래서 낚시하기 때문에 저 아래까지 가기는 힘들고 그냥 위에서 잠깐 살펴봅니다. 자, 황구도 한때 낚시에 미쳐가지고 한 20년 이상 낚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낚시보다는 이 산이 훨씬 재밌습니다. 자, 근데 재미는 낚시가 산보다 재밌을 수도 있는데 힘든 것은 산이 낚시보다 한 1000배는 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잠깐의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제가 또 오늘 또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 가야 할 산과 절벽이 저 위쪽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산에 답사 겸 산행 겸 이렇게 겸사겸사 왔습니다. 자, 오늘 산행은 이 왼쪽으로 올라가서 저 상층 보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저쪽에 있는 절벽까지 보고 넘어올 생각입니다. 자,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예상된 계획은 그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빨리 준비 운동하고 몸 풀고 장비 챙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산으로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는 산행이 좀 빡치죠. 벌써 7월 5일인데 벌써 1, 3, 5, 3일째 산행을 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번 주에 주 4회 산행까지도 하겠습니다. 자, 한여름 산행은 주 2회도 진짜 빡십니다. 주 3회 하면 황구 체력으로는 어지간하게 하는데 주 4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녀 산행입니다. 오늘은 처음 오는 곳이니까 답사 겸 산의 그 도라지의 분포나 또 식물의 환경 또 산도 보고 이래야 겸사겸사 이래 왔습니다. 자, 오늘 몇 군데 볼 데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첫 번째 답사는 이쪽입니다. 오늘 갈 산은 한 500m 정도 되는 산이고요. 완전 정남 쪽을 바라보고 정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하고 경사 그리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다시피 황구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이 안 탔냐 이게 결정적인 거고, 문제는 손이 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산이라는 것은 조선 팔도에 산은 천지백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황구보다 먼저 올라가신 분들이 그래도 앞전에 산행처럼 머린 거라도 좀 남겨놓고 이런 거 같으면 자본이 그래도 좀 보호되지만은 그 7월 첫 번째 산행 같이 완전 진짜 초토화 돼버린 산행 있잖아, 산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은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도라지란 것은 산삼하고 틀려가지고 이 번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야생, 그러니까 양지바른 흙 같은 데서 재배 같은 거는 번식이 잘 되지만은 절벽 하나에 자리 잡기, 도라지 하나가 자리 잡아서 거기서 수십 년 자란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원을 좀 아끼시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이 동네도 둘러보고 산도 좀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이제 장비만 배낭하고 장비만 챙기고 출발하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700ml 각각 2병요. 그러니까 1000ml 하나, 700ml 하나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2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예상 산행 시간은 오늘도 한 6시간 정도 봅니다. 지금 7시 좀 안 됐으니까 6시 반에서 7시 사이니까 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하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곳에, 황구도 이쪽 산 쪽은 처음 옵니다. 이쪽을 한번 보고 오늘 산행을 보고 다음 산행지를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절벽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양지 바른 데 사는 식물들이 꽤 보입니다. 이 삽주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끙끙까치 수영 이런 거 이쁜 꽃들도 보이고, 취나물 종류의 참치나 하여튼 취나물 종류의 나물들도 애부 보이네요. 자, 일단은 오늘 산행 자체에 진입하는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직 능선까지 올라가면 차례 멀었는데 첫 번째 저 작은 절벽이 하나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서 어린 도라지라도 한번 있는지 도라지 분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절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고사리 같은 게 절벽에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죠. 이것이 바로 넉줄 고사리 골쇠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뿌리가 바위 타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것이 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꺾어다가 집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해도 굉장히 이쁩니다. 얘들은 물이 그렇게 없어도 되거든요. 항아리 같은데 장독대 같은 거 있잖아요. 뚜껑에다가 이거 얹어놓고 분무기로 살짝씩만 줘도 굉장히 이쁘게 잘 자랍니다. 이것이 넉줄 고사리 골쇠보입니다. 자, 절벽 위에 아주 거대한 소나무가 하나 지금 죽었거든요. 자, 죽었는데 이래 보면 이 아래 버섯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저기 뽕뽕 붙어 있죠. 이것이 소나무 한잎버섯입니다. 한잎버섯이 제법 많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이 소나무가 진짜 이마이 큰 소나무는 잘 안 죽을 건데 이렇게 죽었네요. 보니까. 자, 소나무 굵기가 제 한아름 팔로 한번 안을까 말까 되거든요. 진짜 한아름인데. 자, 이런 곳에 이게 진짜 이쪽에 진짜 고산지대 절벽에서 이런 게 죽었으면 진짜 좋은 버섯들이 붙을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쑥주목이 이제 막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건강하죠. 버섯들이 붙기에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여기 오니까 저기 어린 매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이는 건가요? 자, 절벽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홀딱홀딱거립니다. 여기 있죠. 자, 이것이 매의 새끼입니다. 참매인지 무슨 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절벽 아래에 지금 아마 둥지 같은 게 있었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지가 날아가네요. 자, 어린 매입니다. 매 얘가. 자, 자꾸 제가 가면 놀라서 자꾸 날아가니까 아직 이제 날는 것을 막 배우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약간씩밖에 못 날거든요. 자, 얘들도 굉장히 귀한 종류의 새니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절벽이 지금 여건은 좋은데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소나무 아래 저 앉아서 저 움직인다. 자, 이제 한참 올라왔으니까 저는 여기 절벽 좋고 바람 좋은 데서 좀 시야가 트인 데서 한 5분간 쉬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올라오니까 이 절벽의 아랫부분, 지금 중간 정도 올라왔거든요. 절벽의 아랫부분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벽에 바위가 나타나는 형태나 경사가 좀 바뀝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체력 회복도 좀 하고 이제 저 절벽 중턱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도 여건은 좋은데 어린 도라지 이런 건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송이산 되고 이런 시절에 아마 그런 게 자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산을 올라가 봐야 하니까 밑에서 뭐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물도 좀 마시고 체력도 좀 회복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배낭을 짐을 꾸릴 때에 작은 배낭 있잖아요. 한 5에서 7kg 이런 배낭은 그냥 보통 뭐 대충 꾸리셔도 되는데 저는 갈고리하고 꽃갱이가 여기 있잖아요. 얘들은 이 도라지 캐는 목적은 물론 저 꽃갱이는 도라지 캘 때 사용하지만 긴 갈고리 저것은 뭐 약초를 캐는 목적이 아니라 산행할 때 스틱 역할도 하고 나무를 걸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나무를 잡고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연장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별로 안 무겁죠. 연장을 중량 무거운 거를 물론 만들어 다니면 좋긴 좋지만은 6시간에서 8시간 산행해서 왼쪽이나 오른쪽 팔에 계속 무리가 가잖아요. 중량의 무거운 장비를 계속 한쪽에 팔에 들고 다니면
그렇기 때문에 두 손에 있는 것은 가벼운 장비, 경장비를 갖고 다니고, 중장비는 이 배낭 안에 함마하고 바로하고 그리고 망치, 정 이런 것들을 중장비는 다 배낭 안에 있습니다. 배낭 안에 매면 배낭은 좌우 어깨끈하고 그다음에 허리에 매는 허리 벨트, 그리고 체스트 벨트, 그리고 타플 스트랩, 이런 등산 배낭에 있는 여러 가지 끈들이 이 무게를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낭에다가 제가 무거운 중장비는 다 배낭에 넣어 다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야만이 장시간 산행에서 오는 어깨나 허리에 오는 그런 무게 부담과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병을 지금 1리터짜리잖아요. 이게 또 작진 않지만 물 크지도 않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한 1kg 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2리터를 한 병 갖고 다니면 2kg입니다. 이것도 갖고 다니면 무게가 상당히 크잖아요. 2리터짜리 물병을 포켓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리터짜리를 이렇게 중간에 이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배낭을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그 배낭 짐을 꾸릴 때 배낭을 좌우로 나눠 가지고 좌측에, 저는 지금 좌측에 로프하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하고 이런 것들이 부피 많은 것들이 만약에 우측에 있으면 좌측에는 톱이나 그리고 바로 같은 거, 무거운 장비, 함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측에 있고, 이렇게 무게 배분을 반반 나눠 가지고 그래서 좌우에 무게가 좀 제대로 균형을 잡히도록 그렇게 해서 배낭을 짭니다. 그래야만이 장시간 산행에서 한쪽으로 만약에 처지거나 쏠리면 한쪽에 어깨나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배낭을 짤 때, 배낭에 짐을 짤 때도 좌우에 무게 배분을 잘 해가지고 짜시는 것이 장시간 산행에서도 오는 어깨나 허리에 오는 통증이나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산행의 꿀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산행 그 배낭은 지금 65리터 배낭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좌우로 지금 짐을 나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장비는 좌우 손에 들고, 그리고 저 갈고리가 1m 정도 되는데 저것이 스틱 역할을 하니까 저것이 산행 중에서 다리에 오는 부담, 그리고 무릎이나 관절에 오는 그 무게의 그런 중량감을 좀 줄여줍니다. 자, 이제 한 5분간 쉬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절벽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중턱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저기 뭐 풀 같은 게 지금 2개 있는데, 저런 자리하고 저 밑에 그루터기,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런 자리는 그 아직 서신 여건이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지금 소나무 아래에 이렇게 산날이 있잖아요. 산날이 있는 자리는 도라지 서신 여건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정도 숨겨놓고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지금 절벽 위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절벽 중턱에 오니까 뭡니까, 여기 그 토종벌을 놓은 그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까지는 누가 사람이 벌통로로 올라왔다 가는 거잖아요. 진짜 절벽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 도라지는 없거든요. 계속 상층으로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가 지금 절벽 중턱입니다. 그 나무 아래 턱이 있길래 제가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정도 숨겨놨어요. 도라지가 이 정도 같으면 지금 뭐 큰 거는 어차피 뭐 손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린 것은 좀 있어야 되는데 어린 것도 하나 없잖아요. 자, 이런 산들이 갈수록 많습니다. 진짜 황폐한 산들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숨겨놓고, 여기가 절벽 중턱에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10분간 쉬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은 또 올라오니까 건너편에 저 고봉들, 저 산들이 한 7, 80m 되는 산들이거든요. 저런 산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쪽 산에도 보면 절벽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어마어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저런 데 다 가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저까지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저기까지 장비 메고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또 저기 가서도 진짜 최강의 도라지들이 보면 모르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 저기 완전 그 900에도 저 절벽들이 있네. 자, 저는 여기서 한 10분간 쉬다 가겠습니다. 자, 올라왔던 절벽에 상층부 와서 그 옆에 절벽으로 지금 넘어왔거든요. 이런 자리가 지금 상층부에 방향, 경사,
바람의 길, 도라지 서식 여건으로는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라지가 있어야 할 자리는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하얗게 피려고 하는 꽃이 큰 까치 수영인데 얘들만 보이고, 이제 여기는 또 위도가 좀 높다 보니까 꼬리 진달래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자, 아쉽습니다. 아쉬워. 이런 자리는 도라지 서식 여건으로는 최상의 자리인데 도라지는 뭐 어린 것도 하나 안 보입니다. 완전 삭막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수색하면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도상에 보고 온 그 절벽이거든요. 쌍층부 절벽입니다. 자,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 이 화강암 절벽 사이에 저 아래 난간이 중간중간 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좀 빡세고 위험하고 이런 절벽에 지금 제가 다 올라오면서 수색했잖아요. 어린 도라지도 하나 안 빈다는 것은 사람의 손이 좀 타는 그런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기 힘든 곳, 이런 곳에 로프 타고 이 밑으로, 지금 여기 절벽 높이가 한 30m 넘을 것 같은데, 일단 로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한번 내려가면서 저 중간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힘이 드니까 여기서 제가 한 5분간 쉬었다가 저기 굵은 소나무 있거든요. 소나무하고 참나무 있길래 저 굵은 데다가 카라미너 연결해 가지고 로프를 한번 세팅해서 저 아래로 한번 하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10mm 40m 로프하고 여기 안전벨트, 그리고 카라비너 2개하고 팔자 하강기, 그리고 제가 도라지 캐는 연장통 다 꺼냈습니다. 요것을 저 굵은 나무 2개에다가 연결을 세팅해보고 해서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드줄을 지금 여기 쌍수리 나무죠. 쌍수리 나무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굵은 소나무에 2군데다가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개보다 2개가 훨씬 튼튼하겠죠. 자, 이렇게 카라비너를 이용해 가지고 2줄을 하나로 연결해 놨습니다. 이제 제가 저기 내려가 가지고 이제 팔자 하강기만 착용하고 이제 하강 시작하면 됩니다. 자, 안전벨트에 카라비너하고 팔자 하강기를 지금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했고, 자, 저 위에가 리드줄이고, 자, 이게 로프 남았는 거고, 이제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다른 뭐 올롬에서 여건 좋은 데는 도라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고 이제 거의 정상 다 올라왔으니까 저 건너편 산으로 한번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20m 정도 더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가 절벽 중턱입니다. 자, 생각보다 이 턱도 없고 도라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쪽 절벽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턱이잖아요. 제가 꽃갱이 꽂아놨는데 이런 데도 참 좋은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저기도 턱이 좀 있는데 일단 로프를 이용해서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아직 뭐 보이진 않네요. 내려와 봤는데. 자, 중간에 턱은 있는데 생각보다 도라지가 있을 만한 그런 턱은 아닙니다. 자, 계속 갑니다. 지금 35m 내려와서 저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왔습니다. 지금 로프를 여기서 놔버리면 로프가 저쪽으로 솔레 내려가 버리면 로프를 저까지 잡으러 또 위험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프를 이 나무에다 매놓고 고정시켜 놓고 저는 이쪽에 지금 턱이 있으니까 그 결박을 푼 상태에서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데는 진짜 좋은 자리인데 일단 지금은 아직 안 보이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 로프는 여기 매놓고 고정시켜 놓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건너와 보니까 이쪽에는 지금 도라지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요 건너편에 저게 절벽 사이에 공간이 예쁘게 있거든요. 자, 저런 자리가 좋거든요. 자, 저런 자리가 좋은데, 과연 손만 안 탔으면 참 진짜 좋은 자리인데. 자, 지금 저기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펼쳐져 있는 로프를, 대각선 로프를 타고 이까지는 올 수는 없거든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저 좌측으로 이동해가지고 저쪽에서 로프 타고 이쪽을 한번 수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도라지는 지금 제가 내려왔는 이쪽 절벽에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라지 찾는다고 자, 이를 찾다 보니까 여기 죽은 나무에 버섯이 있습니다. 자, 소나무에 큰 버섯이 붙어 있네요. 저것은 뭐냐면 소나무 잔나비 블로초입니다. 자, 뭐 그닥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안 가져갑니다. 자, 사람들이 만약 이쪽 내려왔으면 이런 버섯도 따라갔을 건데 손 탄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도라지가 없다는 것은 손 탔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저 건너편에 좌측으로 한 30m 이동해서 저쪽 절벽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한 30m 이동해서 그 다음 절벽에다가 또 제가 소나무 두 군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또 로프 연결해서 또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도 보면 돌석축을 사나는 계단 같은 게 그 턱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벌통을 나는 자리 같은데, 벌통을 나왔다는 것은 벌통으로 사람이 왔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일로는 어차피 못 올라오는데, 참, 여기도 손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내려갑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오늘 오른 산의 절벽 중에서는 지금 이쪽에 턱이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보고, 지금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자, 한 20m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첫 번째 턱입니다. 지금 산나리 같은 거는 떠문떠문 있는데 산나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징조거든요. 근데 아직 도라지는 없습니다. 진짜 여기는 간만에 제일 좋은데 없습니다. 자, 요 아래에 두 번째 턱이 있고 그 다음 저쪽에 세 번째 턱이 있으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30m 내려왔습니다. 자, 30m 내려왔는데 도라지는 0.3개도 보입니다. 저기가 첫 번째 턱, 저기 두 번째 턱, 지금 여기가 세 번째 턱이거든요. 지금 산나리는 굵은 삭대들이 참 많은데 도라지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큰 까치 수영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뭐 도라지 같은 거 어마어마하죠. 삭대만 해도 한 10개가 넘는데, 자, 이게 참 도라지가 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어디까지나 황구 바람일 뿐입니다. 자, 전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어린 것도 하나 없을까요? 진짜 삭막하네요. 제가 진짜 로프 타고 내려와서 이런 턱들은 진짜 좋거든요. 도라지가 지금 저 아래라도 있으면 새들이 물고 이쪽으로 지금 떨궈 줄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어린 것도 하나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 자체 자리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숨겨놓고, 또 뭐 여기 없는데 저 아래 턱에도 뭐 있겠는가요? 저기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는 30m 또 로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도 이 썩은 고목나무 아래 도라지 씨를 한 20개 정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산행할 때 어린 것을 놔둬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어린 것이 있어야만이 또 얘들이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도라지 씨를 새들이 또 절벽 곳곳으로 퍼뜨려 주거든요. 그래야만이 자원이 남는 건데, 이 보시면 진짜 삭막합니다. 이것은 저 송이산이고, 또 이쪽 동네 사람들 해마다 또 약식하러 오고 그런 자리다 보니까, 뭐 가을에 오면 늦게 핀 도라지 꽃들 그런 거 보고 완전 초토화시킨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개도 똥도 안 보입니다. 자, 절벽에서 이 땡볕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덥습니다. 시간도 벌써 한참 지났는데, 일단 다시 로프 잡고 또 저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 40m 정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하고 저기 연장통 그리고 카라비너하고 이제 요 배낭에 엮고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절벽에 지금 한낮이 되니까 햇빛이 오니까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나마 이 좀 나무 그늘에 오니까 바람이 좀 불고 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장비를 좀 정리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저쪽에 지금 상청부 쪽에 절벽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도라지는 완전 전멸한 것처럼 걸려요. 자, 아무리 잃더라도 지금 이런 환경에 어린 것들은 좀 보여야 되는데 어린 것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한 10분간 쉬었다가 초콩 하나 먹고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옛날에 지금 촌이니까 사람들이 저 굴참나무, 굴피 옷을 벗겨 간 흔적도 있고, 또 절벽에 저기 보니까 엄나무 같은 것도 꽤 있네요. 자, 저는 여기서 한 10분간 쉬면서 초콩 하나 먹고 체력도 좀 회복하고 체온도 좀 넓혀서 그래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같은 절벽이라도 저기 완전 햇빛에 노출되는 절벽은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 소나무 그늘에 가려진 절벽은 또 시원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지대고 있으니까 엉덩이도 시원하고 등도 시원합니다. 근데 너무 누워있지는 뭐하는 게 이 개미 새끼들이 많거든요. 개미 새끼들이 가만 누워 있으면 좀 지대고 편안하게 있으면 온몸에 막 기어 올라옵니다. 자, 이제 초콩 하나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니까 오늘 지금 정상 다 와갑니다. 정상 치고 좌측 넘어가지고 저쪽 절벽 보고 지금 내려가려고 이 하산 계획을 오늘 산행 계획을 짰는데, 자, 여기서 산행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로프는 벌써 절벽 괜찮다 싶은 곳에는 로프를 지금 2번 타봤잖아요. 한 번 산행해서 로프는 3번입니다. 왜냐하면 로프는 한 번 산행해서 한 번 타고 장비를 세팅하고 장비를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과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2번 정도 하면 거의 체력이 소모가 엄청 크거든요. 3번 해버리면 내려갈 때 체력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산행해서 어지간하면 제가 로프를 2번 정도 탑니다. 자, 지금 여기 어린 도라지나 중급 도라지들이 좀 보일 것 같으면 제가 정상 치고 저 건너편에 건너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도라지의 서식 여건이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이니까 제가 정상만 조금 더 치고 좌측 넘어가서 이 산과 저 산의 골짜기 중간에 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절벽이 없지 싶은데 그쪽으로 한번 살살 내려가서 하산길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7월의 산행은 제일 더운 날 산행이 3년타 꽝 같습니다. 엄청나게 빡셉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산은 또 오르는 자에게 최고의 절경을 또 선사합니다. 건너편에 저는 고산들과 고봉들 그리고 절벽들 그리고 눈부시도록 시린 하늘과 파란색 하늘과 구름 모든 것이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산은 한번 이렇게 오를 때마다 물론 몸에도 엄청나게 큰 건강을 주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희열과 성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황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절벽으로 넘어옵니다. 자, 저것이 정상이고 저 정상 쪽이 절벽이거든요. 절벽은 진짜 어마어마한데 중간 턱들도 애복 괜찮은데
도라지는 똥도 개도 안 보입니다. 자, 진짜 여기는 황암 덩어리니까 한낮 때니까 진짜 완전 펄펄 달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하산해서 여기 겨울 좋은데 머리라도 좀 감고 가야 되겠습니다. 마음 먹은 것 같으면 홀딱 벗고 뭐 알탕인지 퐁탕인지 한번 하고 싶지만은 또 항구 체면상 그런 것은 안 되겠고 여기서 머리만 좀 감고 세수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계곡은 진짜 깨끗합니다. 고기들도 천지고. 그리고 저쪽이 제가 오늘 갖는 절벽입니다. 절벽만 좋을 뿐입니다. 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자, 오늘도 빡신 산행을 제가 한 6시간 정도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발할 때 그 도착지에 도착하니까 그 협곡 사이에 들어가서 도착하니까 차의 온도계가 17도 정도 가리켰는데 내려올 때는 한 12시 반 1시쯤에 내려올 때는 온도계가 수온주가 한 33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산행은 여름 산행은 여러분들이 뭐 해가 길다고 해서 무작정 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체력에는 한계가 있고 장비를 준비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이나 음식을 준비해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행의 시간과 이런 것은 시간과 높이 이런 것은 내 산행 특성과 내 체력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산행 시간과 산행 장소 이런 것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름 산행은 물론 뭐 해는 길어서 아침 뭐 4시 반에 해가 떠가지고 저녁 뭐 8시까지 해가 뜨니까 뭐 12시간, 14시간 이상 해가 떠 있는데 그만큼 긴 만큼 또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이 한여름에 제가 오늘 산에 갈 때 산 속에서 최고 심박수와 최고의 뭐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면 몸의 체온은 거의 한 40도에 육박합니다. 물론 바깥의 실체온도 거의 엄청나게 덥지만 그러면 시간당 소모되는 에너지는 시간당 거의 1200에서 1500칼로리 정도 소모됩니다. 1200에서 1500 같으면 마라톤을 1시간 뛰었을 때 1200 정도 칼로리 정도 소모되는데 그것보다 더한 정도로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풀로서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행 중에 제가 오버페이스 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물을 먹어주고 또 중간중간에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목마르기 전에 마시고 음식은 배고프기 전에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산행에서 오버페이스가 나지 않고 체력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내가 6시간을 계획 6시간이나 8시간을 계획 잡았다면 그 시간 내에서 체력이 꾸준하게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름 산행은 물론 겨울 산행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여름 산행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 산을 타시는 분들이 이 한여름에 산행을 6시간, 8시간, 10시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산이란 것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고산지대로 가는 것은 산을 오래 타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본투나 아니면 어떤 레포츠나 스포츠 경기할 때 스프로 선수들이 그 시합 날짜가 잡히면 몸을 만든다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산도 이 몸을 만들고 그걸 준비를 해야만이 몸이 그런 과정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안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자, 여름 산행은 진짜 빡셉니다. 제가 오늘로서 벌써 이번 주에 3번 산행 갔는데 3번 다 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행하실 때 이런 초대물 도라지들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보여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작년에도 한 8년타 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올 여름도 또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3년타 꽝인데 초대물 도라지라는 것은 새로운 천여지나 개척지에 갔을 때 뭐 바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물 도라지라는 것은 그 절벽에 한두 뿌리 정도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산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다 못 보니까 제가 한 2~3군데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산행지를 절벽에 갔을 때 도라지의 분포나 형태나 이런 것이 초대물이 있을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고 그런 여건이 형성되면 그 다음 산행지를 정해가지고 그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또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초대물 도라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주 그렇게 쉽게 볼 것 같으면 뭐 제가 제 술병 진열장에 이게 지금 한 몇 배나 더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보기 힘든 겁니다. 그만큼 자원도 없고 오늘 산에 갔을 때도 그 자원이 전혀 없잖아요. 어린 것도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산들은 거의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행은 그러면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포기하고 또 다음 산행지를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물 도라지라는 것은 그냥 이게 물론 가자마자 운 좋게 하나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찾아가는 게 진짜 엄청난 과정이고 그것이 힘듭니다. 자, 다음 산행지는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가 또 계속 지금부터 계속 개척지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간 자리를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도 개척지를 한 군데 보고 왔는데 다음에 또 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뜻 확답이 안 생깁니다. 한여름 산행이 그만큼 뛰고 빡세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또 꿀팁은 여러분들 여름 산행은 무조건 새벽에 일찍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한 6시까지 그 출발지 도착해가지고 6시에 산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한낮에 한 2시 정도가 가장 덥잖아요. 그러니까 2시 전에는 하산하는 것이 그만큼 산행의 피로도도 좀 줄이고 체력성도 좀 줄이고 몸의 컨디션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올라가서 일찍 내려오는 것이 여름 산행에서는 꿀팁입니다. 자, 다른 산행지는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